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대중교통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이용을 하시고 또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수단으로 빠질 수 없죠. 또 택시 안에서도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예전에는 택시 길에서 이제 손을 흔들어서 잡았었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시대가 되어 있고 그 역사를 한번 또 재미나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라떼 경제사 시간. 경제 전문 뉴미디어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택시 종종 타세요? 오늘도 타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요즘 또 날 더우니까 택시 안도 시원하고. 택시 지금 기본 요금이 수도권에서 한 4,800원 되고 네. 지역에서도 4,000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초창기의 택시 요금은 얼마부터 출발했을까요? 초창기가 언젠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릅니다. 이 택시가 생겼던 게 1920년대이고요. 20년대? 100년 넘었네요. 네, 그래서 1930년대 초반쯤 되면은 뭐 1원 택시, 50전 택시 등 해가지고 경성 안에서 움직이면은 거리 상관없이 균일가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도 좀 등장을 했었어요. 50전, 네. 1원. 근데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한 6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한 가마니에 6원에서 7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원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죠. 오, 그러네요. 거의 쌀 한 가마에 6분의 1, 7분의 1 가격. 네. 1원이면. 그러면 당시 뭐 당연히 서민들이 타기가 어려웠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1920년대가 조선의 자동차 시대라고 일컬어졌던 때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보다는 일본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 이제 조선인 부유층 사이에서 주로 이용이 됐고요. 이때 또 택시 회사도 여러 세워져서 시장 경쟁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력권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조선 내의 자동차 수가 1,000대를 넘어섰고요. 이 중에서 승합용 자동차, 뭐 택시죠. 이제 60대로 이제 택시가 경성 내 60대 정도 되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임대해가지고 쓰는 택시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다고 추측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러던 것이 1929년이 되면은 이제 뭐 승합용 자동차만 해도 이제 300대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923년 거의 딱 100년 전에 경성 내에 60대 정도가 있었다. 당시에 그 정도면 또 충분했을까. 29년이 되면서 300대 이상 늘어났고 당시에는 당연히 국산차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네. 주로 이제 수입차로 운행을 했겠네요. 그렇죠. 모든 게 수입차죠. 예. 어떤 차종이 좀 택시로 이용되었느냐 하면요. 포드하고 쉐보레 언급이 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미국 차들이 주로 이제 경성 거리를 좀 질주를 했고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1928년에 조선일보에서 자동차 제조사 인기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요. 1928년에? 네, 근데 5위까지가요. 다 잘 모르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1위가 스튜드 베이커, 2위가 에섹스, 3위가 얼스킨, 4위가 허드슨, 이제 5위가 이제 쉐보레였는데요. 네. 이 스튜드 베이커가요, 1960년대에 사라져서 지금은 없는 회사인데. 이 자동차 그 모델 이름이 아니라 제조 회사 이름이에요. 네, 제조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1852년 설립이 됐었고요.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암살될 때 타고 있었던 이제 차종도 스튜드 베이커 회사일 거. 이거 좀 네. 영화 속에 많이 나온 그런 모델. 네, 네. 스튜드 베이커, 에섹스, 얼스킨, 허드슨. 정말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택시 대부분이 소나타, 그랜저, 뭐 아이오닉 5 이런 모델들 많잖아요. 네. 국산차가 택시로 쓰인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되나요? 국산차가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제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자동차 운송 사업을 좀 정비를 하고 이제 1950년대가 되면 시발 택시가 등장해서 택시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나름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 시발 택시가 이제 최초의 우리 국산차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50년대부터. 예, 근데 이 시발 택시가 뭐냐 하면 처음시 쏠발해가지고 이제 처음 액션이 있었다. 이제 처음 시작했다는 뜻인데. 이제 막 시작한다. 그렇죠. 국내 회사가 미군이 폐기한 지프차를 해체를 해서 부품을 재활용해서 SUV 같은 택시를 좀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100%는 아니고 5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 국산화율 된 부품 중에서는 이제 드럼통을 펴서 된 벽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식이다 보니까 한 대 만드는데 뭐 4개월 이상 걸렸지만 3,000대 이상 제작이 됐고요. 이때는 택시 기사를 모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간신히 사람을 모아서 그분들에게만 나눠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시발버스, 시발 트럭까지 나왔습니다. 트럭까지도? 예, 이제 엔진을 직접 만들었는데 이게 이미 있는 미국제 엔진을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복제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포니 자동차 만들 때 이때 이제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던 기술 인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리즈는요, 1962년에
대우 자동차의 전신인 세나라 자동차가 일본 닛산 자동차 부품을 정식 수입해서 생산을 하면서 여러모로 시장 경쟁에서 밀리는 바람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1950년대에 택시 엔진, 네. 자동차 엔진을 미국 걸 분해해서 우리 기술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을 때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로켓도 그렇고 KF-21에 들어가는 전투기 로켓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진척을 하고 있죠. 택시도 근데 보면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네.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 구분이? 이제 배경을 보자면요. 원래는 법인 택시만 있다가 개인 택시 형태가 추가가 된 건데요. 이제 1957년에 교통부가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제한을 합니다. 운송 사업을 하면 돈을 좀 크게 벌 수 있던 때여서요. 다들 운송업에 뛰어들려고 했는데 도로 사정이 사실 좀 열악한 상태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던 상황이어서 막 교통부가 이제 제한을 한 건데 막상 자동차 생산 자체는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입제라고 소유와 등록을 분리해서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차를 회사에 등록을 하고 회사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다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개인 택시랑 법인 택시랑 막 혼합이 되어 있던 그런 모양이었던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지입제 시행하니까 처음에 문제가 좀 많았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막상 수익에 누가 더 기여하는 것이냐부터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또 당시 서비스의 질이 어땠냐 하면은 기사분들이 더우면 그냥 상의를 벗고 운전도 하셨다고 하고요. 60년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운전기사들이 이제 개인의 교부되는 면허를 좀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편이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지겠다 싶어서 이제 무사고 운전자 등의 면허를 주기 시작한 게 1965년이고 이게 이제 개인 택시의 시작인데 나중에 이제 택시기사 유니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유니폼이 등장한 배경이 워낙 이제 뭐 이렇게 아저씨들이 다 서비스의 우통 질이 벗고 운전해서 없다 보니까 그게 어떤 차별화가 됐던 거죠. 1965년부터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이제 면허, 네. 택시 운전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란 셔츠, 예. 송강호 씨 나오는 택시 운전사 그 영화에도 그렇게 또 나오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 택시 요금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 미터기 택시는 1920년대 중반에 이미 있기는 했었는데 미터기 택시가 20년대에 있었다고요? 네. 네, 미터기 계기판을 택시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좀 달고 주행거리에서 비교해서 받도록 한 거는 1962년이에요. 법적으로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된 건 62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미터기가 있거나 없거나 요금을 적당히 받곤 해서요. 흥정도 붙고 싸움도 많이 났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2km를 달리면 기본 요금이 500관, 500m 달릴 때마다 5원씩 자동으로 좀 추가가 되도록 했고요. 네. 근데 이런 기준을 도입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관습이 정착된 것은 아니었고 교회에 나가서 손님 태우고 돌아오기 힘들다든가 하는 이제 좀 그런 예상이 되면은 그렇죠. 왕복 요금을 받거나 이제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임의로 부른다거나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됐었고요. 이제 미터기를 꺾는다는 표현이 있죠. 미터기 꺾는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빈차라는 표지판이 좀 달려 있었는데 택시에 손님이 타면은 그 표지판을 이렇게 딱 접어서 내리는 거예요. 꺾는 네. 순간 이제 말이 이제 달리면서 이제 거리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유리창 풍경도. 앞에 보이게 만들어놨던 예, 계기판. 맞아요. 그걸 옆으로 꺾어서 내리면 그때부터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을 네, 해서 네. 미터기 꺾는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어디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협상을 하기도 했었죠. 타기 전에 어디까지 얼마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나중에 이제 체계화가 좀 됐던 거고. 네. 또 택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가 합승입니다. 합승. 저 어릴 적에도 합승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또 얼마 전에 제도가 다시 또 생겨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합승을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은 방향이면 타고 갔다는 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합승이 부활한 배경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제 택시 수요가 좀 커졌었는데 예. 이때 진짜 택시 잡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본 요금도 인상이 되고 합승도 이제 폐지 40년 만에 좀 부활을 했습니다. 합승이라고 하면 좀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면 목적지가 같거나 노선이 비슷한 승객들끼리 같은 택시를 공유해서 타고 요금을 나누는 탑승 제도인데요. 1960년대에 택시가 모자라고 교통 혼잡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택시 면허도 교부가 되면서 뭐 이제 합승 제도도 도입이 좀 된 거죠. 근데 1982년까지만 유지가 되고요. 이게 다시 2022년에 다시 좀 생겨난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는 1982년까지만 합승 제도가 있다가 이후엔 사라졌던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사라졌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죠. 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사라진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는 합승 범죄가 좀 기승이 있어가지고요. 특히 여성이 자주 대상이 됐었는데 맞아요. 예전 그런 뉴스 많았어요. 기사하고 미리 합의한 후에 일행이 먼저 타고 있다가 여성이 합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성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합승을 핑계로 타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맞아, 90년대 진짜 네, 근데 납치 범죄가 90년대에 은근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차량은 이제 같이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예, 예. 이제 그 바로 그리고 이동이 너무 편리하고 해서 납치까지 좀 이어지곤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1982년에 제도로서는 좀 사라졌지만 관습으로서는 뭐 90년대까지도 쭉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택시기사 입장에서 편리하고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어차피 한 번 가는 길에 네. 여러 명 태우려고 하셨겠죠.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택시를 잡아가지고 기사와 승객 합의 후 탑승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합승 부활한 것은 택시 예약 플랫폼에서 합승 예약을 해야 하고요. 같은 성별끼리만 이제 5인승 이하 택시 차량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합니다. 아, 요즘에는 그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면 네. 합승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탈 수가 있다. 네. 그게 모르는 사람이어도. 네. 그러면 이게 요금도 좀 쌉니까?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좀 저렴해야죠. 아,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90년대 택시 합승은 엄연히 불법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시절에는. 불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합승이 이게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도 어릴 적에 많이 봤던 그런 기억도 있는 거고요. 그 택시에 대한 추억담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030 쓰시는 분께서 저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예식장 갈 때 어느 예식장까지 얼마에 갑시다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예전에 정말 중요한 날 이럴 때 택시를 탔던 그런 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택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시대 변화를 또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사실 뭐 지금은 택시를 포함해서 운송수단에 대한 개념 자체가 급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최근에는 헬기 택시 서비스가 좀 등장을 했고 이게 헬기 택시 서비스가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가는 등 서울에서 이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택시라고 하면 자동차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그냥 택시 서비스가 좀 개념이 분리가 돼서 운송수단의 어떤 플랫폼 모빌리티 자체는 상관없이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처럼 생긴 거죠. 네, UAM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모빌리티 플랫폼 발전하면서 이제 그 택시를 잡는 형식이 바뀐 것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 택시 서비스는 이제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좀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데 택시 서비스는 조금 더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대중교통은 어쨌든 노선이 정해져 있어야 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선이 정해진 다른 대중교통과 택시 서비스는 앞으로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차량 자체도 대체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 개인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친환경 차량 소비 촉진을 하는 것보다 이제 아무래도 법인 택시가 있는 회사에 단체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좀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제는 우리가 드론 택시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1920년대부터 1950년대 뭐 시발 택시 이야기도 했고 안규영 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요거 추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어릴 때 엄마가 저희 세 자매랑 같이 서 있으면 택시가 안 섰어요. 왜냐하면 사람 많이 타니까 합승 못 한다고 한 3명 있으면 안 태워주셨거든요. 그래서 골목 안에 숨어 있다가 엄마가 택시를 잡으면 그때 막 나와서 얼른 타고 냈다고. 기사님들 표정은 안 좋아지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 탈 때는 저 뒤에 숨어 있으라고. 내가 먼저 택시 잡은 다음에 부르겠다고. 이런 소재가 드라마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박호범님이 광주 터미널에 옛날 택시가 전시돼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은님이 요금은 나누어 낸 건 아니고 각자 요금을 냈으니 택시 합승하면 수입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죠.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 예전에 정말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합승을 또 많이 또 선호를 하셨던 거고 이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합승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라떼 경제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